대선을 8일 앞두고 터졌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늘 클로즈업 TV에서는 KBS 9시 뉴스가 국정원 관련 보도를 어떻게 보도해왔는지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이 국정원 보도와 관련해서 KBS 9시 뉴스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 성공회대 신방과 김서준 교수님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미디어 평론가 민동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자, 교수님, KBS가 이 관련 보도를 어떻게 해왔다고 평가하시는지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예.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은 국정원의 위상을 생각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국기문란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공영방송 KBS는 사실 단순 사실의 보도만이 아니라 매우 심층적으로 그리고 그 의미까지 잘 보도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를 보면 KBS는 사실 단순 정보 전달에서도 문제가 있을 정도로 보도가 엉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 공작을 펼쳤다는 그런 순간부터 시작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불구속 기소 결정이 나는 데까지 사실 KBS 뉴스만 보면 그냥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만 알 뿐이지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기는 참 어려웠다고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 KBS의 보도는 어떻게 보면 낙제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공영방송으로서 과연 그런 보도를 하는 것이 그 정도밖에 보도를 못한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정원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 KBS 뉴스와 타 언론 매체를 비교하면은 어떻습니까? 사실 문제점과 의혹을 제기하기보다는 이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단순히 이제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게 좀 KBS 뉴스를 보는 이제 평가인데요. 네. 사실 이거는 KBS뿐만 아니고요. 다른 어떤 이른바 그 기성 언론들도 보도 태도가 좀 비슷했습니다. 이제 그나마 한겨레 신문이라든가 인터넷 방송인 뉴스타파 정도가 이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에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겨레 같은 경우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정황을 드러내줬던 이른바 그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 이걸 처음으로 이제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 보도 때문에 국정원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이제 기성 언론이 좀 반성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이른바 그 기성 언론들이 대부분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때도 꾸준히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의혹을 파헤치는데 적극적이었던 곳은 인터넷 방송인 뉴스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계정으로 의심되는 600여 개 이상의 그 아이디를 국정원과 연관돼 있다, 이런 분석 결과도 뉴스타파가 이제 내놓은 결과였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노력을 했는데, 이 점은 아마 좀 기존 언론들이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KBS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은데, 이번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서 KBS가 단독 보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공영방송 KBS가 매체 영향력에서는 항상 1위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 KBS 9시 뉴스의 보도에 시청자들이 실망하고 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 자, 공영방송 원론적으로 그 역할과 필요성도 좀 짚어주시고요. 공영방송 속에서 9시 뉴스의 위상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원론적으로 보면 공영방송은 자본이나 또는 국가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는 위상을 갖는 방송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이기 때문에 성역 없는 비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을 갖는 방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그 KBS는 영향력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이 KBS 뉴스를 보면서 그만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KBS의 간판 프로그램인 뉴스9은 사실 굉장히 공정하고 그리고 심층적으로 보도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뉴스9은 KBS 내 다른 뉴스 프로그램들의 기준을 정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KBS 뉴스9이 어떤 관점을 가지냐는 KBS 모든 뉴스 프로그램들의 관점을 결정해준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KBS 뉴스9의 그 관점에 따라서 시사보도 프로그램도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KBS 뉴스9이
심층적이고 그리고 의미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공영방송으로서 대표 간판 프로그램답게 방송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지난 2012년 12월 10일 민주당 고발에서부터 6월 11일 이 전 국정원장이 불구속 기소되기까지 KBS 9시 뉴스의 보도를 살펴보고요. 시민단체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신 후에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해 12월 12일 민주당의 고발로 야기된 국정원 직원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대선 막판의 판세를 좌우할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선거 개입 의혹을 인터넷 댓글을 통한 선거 개입의 물증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은 여야 간의 첨예한 정치 공방으로 다뤄졌다.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을 이틀 앞둔 오늘 박근혜, 문재인 두 대선 후보 모두 수도권 중심 총력 유세를 펼쳤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댓글 흔적을 못 찾았다는 경찰의 중간 발표를 놓고 여야가 12월 17일 KBS 9시 뉴스는 전날 밤에 발표된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를 보도한다. 데스크톱과 노트북 컴퓨터 각 한 대씩. 경찰은 이 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서는 대선 관련 댓글을 게재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자료 제공 요청 등의 증거 자료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된 중간 수사의 문제점이나 무리하게 기자회견을 자청한 경찰의 정치적 의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다. 접속한 기록 등을 노트북 하드디스크에서 찾았습니다. 사실은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며칠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수사를 발표하고 그것도 밤 11시에 발표하고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비상식적이다. 경찰이 죽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보도를 그대로 전달한다는 것은 사실은 국민에 대한 이 알 권리 차원에서도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3월 18일) 한겨레 신문은 원세훈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정황을 보여주는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이라는 국정원의 내부 자료를 보도한다. 국정 전반에 대한 국정원의 대응 방향을 지시하는 이 문건에는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방안, 4대강 사업에 대한 홍보 방안과 종북 세력 척결 방안, 그리고 선거 기간 중 인터넷 여론전 등 국정원장이 정치 개입을 지시하는 내용이 다수 담겨 있다. 국정원장의 지시 내용은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의 내용과도 상당 부분 유사하다. 또한 대선 기간 중 활발하게 활동한 트위터 계정에서도 국정원장의 지시 내용을 반영한 글들이 발견됐음을 전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지시 말씀 중 일부는 오타까지 그대로 옮겨져 국정원의 조직적인 개입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KBS가 5위의 유통단계별 실제 가격 변화를 추적 조사해본 결과 20% 넘게 그러나 KBS 9시 뉴스는 이 충격적인 문건의 존재를 아예 외면했다. 대안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국정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세력이나 특정 정권을 위해서 활동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정원이 대한민국에 존립하는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물어야 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 의제 설정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한 꼭지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 꼭지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를 보도해 줘야 되는데 단순 기사 처리조차 안 했다 하는 것은 KBS 보도국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시청자들은 의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고 아예 처리도 안 했다는 것은 굉장히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죠.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오늘 국가정보원이 작성했다며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라는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KBS 9시 뉴스는 야권의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국정원의 대응 문건과
경찰의 수사 축소 지시 의혹을 받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소환 조사 등도 단신으로 처리했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세훈 원장이 임기 만료 직후 도피성 해외 출국을 시도한 사건과 선거 기간 중 댓글 활동을 한 또 다른 국정원 직원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켰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트위터상에서도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계정들이 조직적으로 여론에 개입했다고 연속으로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국정원 KBS와는 대조적으로 인터넷 방송 매체인 뉴스타파는 국정원의 여론 조작 실태를 심층 보도했다. 28만여 건을 전부 수집해 프로그래밍해서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계정들이 트위터 계정 660여 개가 국정원과 연관돼 있으며 국정원 추정 핵심 아이디로 지목됐던 누들누들의 신원이 국정원 직원임을 밝히기도 했다. 국정원은 인사 상황과 부서 폐지 여부를 비밀이라며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릴 수가 없도록 딱 돼 있잖아요. 조직 어떻게 개편을 했고. 네,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독립언론 굉장히 규모도 작고 이런데도 그거를 통해서 유추하고 추적해 들어가서 600여 개가 넘는 아이디들이 트윗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 실제로 국정원과 연계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지도로 해서 쫙 보여주는데 이거는 정말 KBS 안에서 그 기사를 보면서 보도국의 기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가 저는 굉장히 궁금할 정도로 깊은 성찰을 좀 해야 될 사안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국정원 사안과 관련된 쟁점 중 하나가 경찰의 수사 축소 의혹이다. 5월 27일 한겨레 신문은 검찰이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할 당시 경찰 간부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의혹을 보도했다. 조선일보도 국정원 직원의 대선 댓글을 경찰이 은폐 축소에 발표한 의혹을 보도했다. 그러나 KBS 9시 뉴스는 이와 같은 수사 축소 의혹에 대해서도 별다른 내용을 전하지 않았다. 검찰 조사를 통해서 부실 수사의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 또 경찰청 내부에서도 양심 선언이 있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KBS가 어떻게 보도하느냐. 사실 KBS만 뉴스만 본다면 이 문제의 본질을 국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다른 뉴스타파나 아니면은 다른 신문들 아니면 다른 방송을 통해서 이 문제의 본질을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공영방송 KBS가 갖고 있는 대단히 부끄러운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이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도 깊숙이 개입했다고 결론 내리고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윤수 기자가 역시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할지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에 대해선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과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번 주 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월 3일) 한겨레 신문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를 놓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대립하고 있음을 전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 문제와도 연관되는 예민한 사안이었다. (6월 11일) 문화일보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특수수사팀장과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황교안 법무장관이 사실상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며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막아왔다고 폭로했다. 또한 원세훈 사법처리 지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불만이 터져나온 현재 상황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를 벗어난 비정상적인 것이라며 청와대 등 제3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전했다. 검찰은 오늘 같은 날 KBS 9시 뉴스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고심 끝에 공직선거법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이 국정원법뿐 아니라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도 어긴 혐의가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결정의 배경은 단순한 검찰이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발표한 사실을 세 꼭지에 걸쳐 보도했다. 정치적 인거를 남기는데 원 전 원장이 포괄적으로 관여했다는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선거법까지 적용하는데 내부적으로 그러나 국민들의 법 감정은 물론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불구속 기소에 대한 비판이나 법무장관의 압력성 수사 지휘 의혹과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다.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것인가로 많은 다툼이 있었는데 왜 그것이 중요한가?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에 위반을 해서 기소를 됐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시간이 이제 뭐 일주일 이상, 보름 이상 끌게 되는 과정도 사실은 검찰은 철저하게 독립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제3의 권력, 보이지 않는 권력의 힘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철저하게 파헤치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권력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네,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KBS 9시 뉴스만 보고 있자면 국정 관련 보도에서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라는 언급도 해주셨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적인 민주주의라면 직접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마땅하죠. 하지만 이제 현대사회는 매우 크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접 민주주의를 도입을 한 것이고 그 간접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자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보와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언론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소위 국민의 알 권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국민이 주권자로서 알아야만 하는 권리가 꼭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언론이 그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KBS 뉴스만 놓고 보면 KBS 국정원 직권의 댓글 사건이 왜 문제인지 또는 선거 기한에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왜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원세훈 씨의 구속 여부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등을 알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단순 정보조차도 제대로 알 수 없고 사건의 의미는 더욱더욱 알 수 없는 이런 정도의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결국 KBS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심하면은 KBS가 왜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 KBS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까지도 생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KBS로는 이런 상황이 이런 식의 보도가 계속 반복될 경우에 KBS 위상 자체에 대한 커다란 위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이 앞서 시민 의견에서도 언급이 됐었지만 이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적용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있었고 또 의혹도 있었습니다. 뭐 여전히 정치권의 이 논란도 거세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KBS 9시 뉴스의 보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지난해 대선 때 이 국정원이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지금 KBS 뉴스를 보면 이 핵심적인 내용이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소극적으로 보도를 했다는 거고요. 이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는 왜 중요하냐면 대선의 공정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KBS 뉴스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또 하나 그 검찰이 수사를 발표하기까지 그 과정에서 상당히 좀 진통이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황교안 법무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적용에 난색을 표하면서 사실상 좀 시간을 끌어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이런 논란도 불거졌었는데 이 내용이 KBS 뉴스에서는 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하는 도중에 이 국정원 간부로부터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압력을 받았다, 전화를 받았다 이런 의혹도 불거졌는데 역시 KBS 뉴스는 이 뉴스를 좀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KBS 뉴스는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에서 그러니까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쟁점을 두고 이런 식의 어떤 보도를 하고 있는데 종합 정리를 하면은 상당히 좀 소극적으로 보도를 계속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정원 개입 사건 전 국민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전반적으로 KBS 9시 뉴스 보도가 너무 평면적이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보다 심층적인 보도가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KBS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좀 더 심층적인 보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KBS 9시 뉴스만 가지고 봐도 실제로 심층 보도가 필요하죠. 그런데 KBS 9시 뉴스가 제대로 지금 보도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욱더 심층적인 보도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KBS 9시 뉴스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본적으로 1분 30초짜리, 한 꼭지당 1분 30초짜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뉴스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은 굉장히 복잡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차대한 사건이죠. 따라서 이 사건의 단순한 사실 전달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어떤 식의 관계를 맺고 구성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도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사실은 이게 알려지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세력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사실 파헤쳐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일반 뉴스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심층 보도라는 탐사 보도 프로그램이 사실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시 뉴스는 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 있고 심층 보도 프로그램에서 그런 꼭지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점에서 KBS가 지금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국정원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 이제 다루지 않은 부분이 많다. 네. 전체적으로 KBS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저는 조금 근본적인 원인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KBS 사장 문제인데요. 이 KBS 사장은 KBS 이사회가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KBS 이사회 구성이 여권 추천이 7명이고 야권 추천이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 구성을 보면 근본적으로 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좀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KBS 사장 선임 구조 방식, 이 사장 선임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봤을 때도 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좀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 사장 선임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이건 대단히 좀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KBS는 물론이고 전체 이제 언론계가 한번 고민을 해볼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국정원 관련 보도에 대해서 KBS 9시 뉴스 우려와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 공영방송다운 뉴스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 권력과 사회 부조리에 대한 감시 기능이 우선시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교수님은 어떤 개선책이 좀 현실적으로 필요할까요? 글쎄, 저는 일단은 KBS가 평소 국민의 방송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KBS의 보도는 어느 누구도 아닌 국민을 위해서 보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추상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권력도 아니고 다른 어떤 방송사 경영진도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송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또 그것이 실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편집권 문제가 있습니다. 편집권의 분산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는데요. 간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편성이나 보도에 간부진들이 그 편성권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가장 진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현장에 가까이 있는 취재 기자들인 것이죠. 네. 그 사람들이 편집권 행사에 굉장히 중요한 몫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겠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프로그램도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KBS 내에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들을 모니터하고 그것이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그런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런 조직이 실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민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거버넌스 문제가 있습니다. 경영진을 어떻게 선임하고 그 경영진이 보도 편성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결국 방송의 성격을 결정짓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비판들이 있었고요. 그
그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도 사실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정책화하고 법제화해야 되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사실 신경 안 쓰고 있거나 안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그런 것을 실현해야 될 단계가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두 분 끝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동기 기자님. 네. 사실 뭐 KBS가 모든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침묵한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보도를 할 건 해왔었는데 중요한 것은 시청자들이 KBS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좀 더 의제도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요. 좀 더 다른 언론사보다는 심층적으로 권력의 문제점이나 자본의 비리 이런 거를 파헤쳐 주길 기대하는데 그 기대에 KBS가 이제 못 미치고 있다. 이게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지금 1분 30초 아까 김서준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1분 30초짜리 리포트 안에서는 그걸 모두 다 담아낼 수가 없거든요. 이를테면 별도 기획팀, 뭐 탐사보도팀 같은 그런 팀을 통해서 뭔가 다른 기획성 아이템을 좀 발굴을 해내야 되는데 과거 KBS가 탐사보도팀에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때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탐사보도팀에 대한 지원이 예전만큼은 좀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서준 교수님 정리해 주시죠. 대표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KBS가 영향력 1위에 올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좀 약간 착시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KBS가 꼭 잘해서만 영향력 1위가 된 게 아니라 대표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이 갖는 값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실제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얻어진 영향력이나 또는 지금의 신뢰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뢰라는 게 금방 무너질 수 있는 사상 누각 같은 것일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갖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정원 사건은 사실 종료된 게 아니고요.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죠. 과거에 어떻게 진행되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게 어떻게 처리되느냐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선거 개입으로 끝나냐 아니면은 정치적 간섭의 문제냐 뭐 이렇게 이런 논란이 계속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확히 취재하고 그것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정말 비판, 감시, 견제를 기능하는 KBS의 노력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KBS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KBS 존재 이유가 뭐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올 거고요. 앞으로 방송 환경의 변화 속에서 공영방송이 어려울 때 국민들은 등을 돌릴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잘 깨닫고 좋은 방송하기 위한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매체도 참 많아졌고 채널도 참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겠죠. 이럴 때일수록 공영방송 KBS에 주목하게 됩니다. KBS의 어깨가 무거운데요. 보다 공정한 뉴스로 공영방송 KBS의 가치를 찾는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성공회대 대신방과 김서준 교수님 그리고 미디어 평론가 민동기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